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랑 제일교회 정관 목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죠. 지금도 청와대 앞에다가 그렇게 집회 신고를 하고 날마다 내란 선동형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황교안 대표 단식 첫날 같이 황교안 대표가 무대에 올라가서 문재인은 곧 죽을 것이다, 뭐 하느님이 데려갈 것이다, 이런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설을 악담도 하는데 개신교 신도들도 90%가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 이러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구국 결사대를 결성해서 청와대 내 약도를 다 그려가지고 여기는 누구 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지금 우리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수사를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봐주기 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또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수사를 미루고 이제 겨우 뭐 압수수색 한번 했다는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뭐 이석기 전 의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더 내란 선동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듭 검찰과 경찰에 제가 촉구합니다. 정광훈의 그 내란 선동, 정말 내란 선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도 수사를 않는 이런 검찰과 경찰을 여기서 규탄하면서 분명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을 수호하려면 정광훈 같은 자는 저기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광훈 목사가 빨리 내란 선동으로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 촉구해서 구속되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좀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당찬 목소리로 발언해 주신 서울의 소리 백은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심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 평소에 담아주셨던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첫 순서로 우리 추진호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추진호 선생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쌍문동에 살고 있는 추진호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정광훈 씨 그 교회에서 정확하게 12시 10분에 제가 그 가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이게 뭐지? 이게 교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12시 10분에 그 사랑제일교회 가게 만들었는지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녹음을 평화나무 그 모 기자님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4, 5년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근데 저도 기독인으로서 정광훈 씨는 정말 그 사회, 우리 기독교 사회의 악의 축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목사지 정광훈 씨 머릿속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승만이 귀신하고 박정희 귀신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부터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선동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정말 정광훈이 이 사람은 구국을 빙자로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목적을 영달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왜 그러냐면은 11시 오전 예배가 12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12시 10분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정강훈 씨 그 밥 먹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 남성 지도자들, 성가대 지도자들, 장로 몇 사람들 왔는데 딱 앉자마자 18조팔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인지 이게 짐승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지 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됐고 그 과정을 녹음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정말 종교 계획을 내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음을 제가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젊은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람이 50이 넘어가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는 정말 종교적인 어떤 편향과 편견을 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 올바른 길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광훈이는 정말 영원히 정말 지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럴 사람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에 또 많이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우리 평화나무는 한국 개신교의 극우 정치 세력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입지 확대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 한국 개신교가 정의와 평화, 생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시작한 시민단체입니다. 최근에 전광훈 씨 등 이들의 이런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나치게 굉장히 이 전광훈 씨에게 편향된 그들의 편을 드는 듯한 행태에 분개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 선동건으로 전광훈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평화나무가 지난 6월 12일에 이미 전광훈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고발인 조사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전광훈 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 또한 그러합니다. 저희 6월 12일에 저희 평화나무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전광훈 씨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의 탈법적인 행위와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기총 해산청원을 2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도 저희들의 해산청원을 반려했습니다. 공공기관 총체적으로 전광훈 씨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호해도 될 만한 약한 세력인지 혹은 간과해도 될 만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의심은 거의 확증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광훈 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수양관에서 목사와 목사 부인을 상대로 청와대 진격 투쟁을 선동하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찬동을 유도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저희가 공개하면서 쟁점화했었는데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올 2월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정치투쟁과 내란 선동 행위들을 일삼으며 위험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나치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미친 운전자를 사살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본회포 목사가 한 말인데, 본회포 목사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실제로 히틀러를 저격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독일의 양심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본회포가 자기고 히틀러가 문재인이다, 이렇게 이들은 규정을 했던 것이죠. 미친 운전자는 사살해야 한다,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말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 중심부에서 그가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의 목을 따야 한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죽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이 비슷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 받아 적은 것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 내란 선동 혐의로 현재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 6년 지났습니다. 이석기의 말이 더 독합니까? 더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은 전광훈의 말이 더 독하고 그리고 위험성이 농후합니까? 지난 6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광훈 씨가 주최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기자회견 이후로 전광훈 씨는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막무가내 거짓 선동과 내란 선동을 일삼더니 지난 10월 3일 정치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공언해왔던, 작년 12월부터 쭉 공언해왔던 청와대 진격 투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46명이 현장에서 연행되고 2명이 구속되기 이르렀습니다. 전광훈 씨의 부추김이 없었다면 가능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밤낮 없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 집회를 이어가면서 내란 선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자금이 필요했던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정치 집회 현장에서 헌금 명목으로 불법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모금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모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 지면과 유튜브 계좌번호를 유포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빙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사 내용에는 예배는 그들에게 하나의 구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치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는 당연히 종교 행사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광훈의 모금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면서 이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전광훈을 경찰에 고발했고 내란 선동 혐의와 더불어 면밀한 수사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저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종로경찰서로 이첩이 된 상황입니다.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건을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고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먼저 잡아가라 이러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광훈이 구속될 여지가 없습니까? 전광훈의 구속 수사가 너무 과도한가요? 우리는 경찰과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내란 선동죄로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은 자기가 속한 비공개 모임에서 한 일부 발언으로 9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에 비추어 전광훈의 내란 선동 행위는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공개적이며 그리고 선동을 넘어서서 실제 실행 계획을 가졌고 실행을 위한 모의도 했었고 실행까지 했었습니다.
그 행위는 내란 음모죄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의 내란죄는 혐의가 더 엄중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와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종로경찰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법을 지키자 하는 기자회견,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처벌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뭐 따로 사법고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약자는 누굽니까? 무법천지, 그리고 극우 세력의 해방구가 돼버린 현재 청와대 상황, 관할구역 아닙니까? 종로경찰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는 치안 부재 지역입니까? 도로공사 수납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하다가 13명이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도로공사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청와대 가서 마지막 호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은 주체가 바로 종로경찰서입니다. 저는 우리 종로경찰서장님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 전광훈 일당을 두고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약자, 유치장에 집어넣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종로경찰서 아닙니까? 왜? 전광훈이 무섭습니까? 그들이 종교의 외피를 둘러서 무섭습니까? 극우 정치 세력과 연계돼 있어서 무섭습니까? 종로경찰서장 그 직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경찰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애절한 생존권 투쟁은 그토록 내혹한 경찰이 어째서 이런 무법천지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찰 필요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광훈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이나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계속 또 부르겠습니까? 10번, 20번 계속 부르기만 할 겁니까? 청운동, 효자동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또한 국립서울맹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 이들의 기본권은 무시해도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관용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종로경찰서장이 전광훈 일당과 한 패거리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내란 선동과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에 대한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법 준수 의지조차 없는 전광훈에 대한 단호한 응징. 국민의 50%가 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왜 목을 따서 끌어내리라고 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불성입니다. 최소한의 법 준수 의지조차 없다면은 단호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종로경찰서장님, 왜 전광훈을 비호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전광훈 씨가 설교 중에 했던 말입니다. 전광훈 씨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관할구역인 종암경찰서가 무슨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자기는 부르지 않는다. 목사님을 봐주고 있다. 전광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했었죠? 예. 종암경찰서장이 자기를 두둔하고 있다.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물론 저희가 종합경찰서 쪽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경찰서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전과군과 관련한 수사면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그가 이렇게 노골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드러내놓고 법질서를 농단해도 어째서 소환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봐주는 게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에 촉구합니다. 내란 선동을 넘어서 위력적인 대중동원과 물리력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란 선동을 넘어서 위력적인 대중동원과 물리력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합니다. 전광훈은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이 전광훈이 말한 대로 누군가의 목을 딴다, 누군가를 총으로 쏴 죽인다, 이걸 시장에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종로경찰서장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월급 받아 먹으러 종로 경찰서장 책임져. 어떤 끔찍한 일이 기어이 벌어져야 마지못해서 강제 수사를 할 겁니까? 더 이상 전광훈의 불법 탈법 행위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전광훈에 대한 강제 수사 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화나무는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 대중을 기만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꾀하고 있는 전광훈과 그에 동조하고 있는 보수 종교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평화를 지켜내는 첩경이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의 심판,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혼란이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한국 사회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2020년 총선 때는 교회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 성산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지난 4.3 재보선 때 목사가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자기 교회 다니는 자유한국당 후보 강기훈 후보를 지지하는 다가 저희에게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평화나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그 이전부터 주요 교회의 선거감시단을 파견해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기도, 설교, 광고 등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빠짐없이 고발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검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를 처벌 대상으로 우범지대로 여기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국 종교, 한국 개신교가 이 정치 지향적인 세력들 이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나무는 그래서 한국 개신교를 파괴하고 한국 개신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씨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에 개입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당연히 이 활동에도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과 무관합니다. 앞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관이 사회 소금이자 목탁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응원과 동참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발언해주신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께 다시 한번 심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선동 불법 모금 정강훈을 즉각 구속하라!